이런 90년대생과 함께 살아갈 리더십 원칙을 세우셨더라고요. 네. 5개의 원칙. 또 그런 이야기 아니? 지난번에도 너는 진짜 답이 없다. 그래 그 좋은 아이디어. 클로즈업 해주세요. 안 돼요. 리더십 원칙이 컨트롤 F예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 F,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드 할 때 이렇게 찾잖아요. 네. 단축키인데 이게 CTRLF 네, 맞습니다. 해서 네. 약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90년생들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할 때 딱 바로바로 떠올리는 거잖아요. C가 뭔가요? 커뮤니케이션.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하는데요. 네네. 좀 약하게 발음할게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라라고 할 때 이제 C. 네.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첫 번째 약자인 네. C입니다. 그리고 T는 T? 네. T 뭐죠? 트러스트. 네. trust인데 trust and be trusted. 네. 사실 저희가 trust 이야기 하잖아요. 믿어라, 믿어줘라. 근데 믿음을 받는 것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네. 저 국내에서 잘하는 분들이 이제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계 본사로 가는 경우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적응을 못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적인 사고에서 받고 트러스트 해라. 나는 리더로 갔으니까라는 생각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트러스트는 얻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저희 이제 리더가 되면 야, 너 따라와. 못 믿니? 자꾸만 트러스트 해. 그래서 trust and be trusted라는 이제 수동태 저 싫어하는 영문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 뒤에 이제 좀 다른 이야기 살짝 네, 붙이는 그럼 R은요? R. 제가 따로 발음 지도 잠깐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미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R 하면은 네. R 뭐 revenge, 네. not이죠. 우리가 don't revenge가 아니라 더 강력하게 말할 때는 revenge not. 약간 그 로마 시대 같아 느낌이 revenge not. 300 떠오르는데. 복수하지 마라. 네. 네. 예, 복수. 이 속에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리더에게 360도 피드백을 막 강요하잖아요. 네. 이제 받아라 당신네들 더 좋은 리더. 그거 받고 나면요 복수심이 정말 이것들이 나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있다. 이 속에서 엄청나게 부글부글 끓어요. 솔직히. 조직생활 진짜 어렵다. 이제 공감도 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지만 팩트로 보면은 저도 이제 받아봤지만 이것 봐라.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점은 잊혀버리고 나쁜 거 몇 대목에 완전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보라. 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음 발음하기 너무 떨리는데 L L 뭐죠? L은요 listen. 자, listen인데요. 제가 좀 영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자, listen 듣는다. With your heart. With your heart. 네. 발음 너무 좋으신데. 네. 자, 네 마음을 정말 온전히 들어라라는 건데요. 과연 온전히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들리잖아. 뭐가 문제지? 근데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들을 때 과연 무상무념으로 듣고 있느냐. 내 생각 없애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밟아줘야지 이런 로직으로 해야지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필요한 말을 적어가면서 그 사람의 눈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없애나가는 그 노력. 사실은 이 리스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저도 나름 나 잘 들어라고 막 스스로 뿌듯하면서도 계속 스물스물 그 다음 대사를 뭐를 치지? 지금 네. 방송을 하면서도 네. 막 너무 좋은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네, 네. 어떻게 내가 또 멋진 말로 대답하지? 네. 어떻게 또 네. 웃기지 요- 중간에. 네. 제가 개그 욕심이 많아서 진짜 그런 것들이 막 오는 거를 저도 계속 목격을 해요. 그래서 없애자 듣자 네. 이런 이야기에서 listen이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실제로는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예문에도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정말 온전히 집중하라. 뭐 이런 그 너무
멋진 그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네. 살짝 쓰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F입니다. 네. 피드백. 저희가 너무너무 약한 게요. 네. 피드백 문화예요, 사실은.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피드백 해봐 했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된 피드백인가? 네. 기법은 알고 있는가? 도대체 뭘 피드백 해줘야 되나? 언제 해줘야 되나?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피드백에 대해서. 네. 근데 피드백은요,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내가 정말 여기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만 잘 컨트롤하고요. 당신 개그 수준 너무 낮아 했는데 복수심이 불타는 게 아니라 그런가? 내가 개그가 부족한가? 네. 그럼 어떻게 그럼 개그를 좀 끌어올릴까요? 이 피드백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속의 장벽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진짜 제대로 듣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얼마나 제대로 관찰하고 즉시에. 근데 한참 지나고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방송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를 한 달 지나서 님 너무 좀 어색해요 진행이 이런 식으로 했다고 쳐봐요. 네. 분노가 확 일죠. 네. 뭐지 이 인간? 차단이야. 당신 앞으로 이 책 세계에서는 나올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즉시성 제대로 제때 하는 것. 그래서 음. 기법을 배우는 필요가 분명히 있다. 네. 피드백. 네. 이런 원칙도 세우시고 이 안에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이 정말 있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잘할 때 미팅 준비를 어떻게 체크리스트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체크리스트까지 마련해 주시는 그런 디테일들이 네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연구를 또 하신 건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제 다이어리에 고민들을 계속 적고 내가 어떻게 행동했지, 행동의 개선은 뭐지라는 것들을 이제 도식화를 계속해요. 그래서 미팅을 갈 때 내가 도대체 미팅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이제 팀 리더로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잖아요. 이제 부하 직원으로서 살아온 세월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이 미팅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어떻게 불만이 적지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속해서 실천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계속 트라이해보고 이런 방식이 먹히는지 젊은 친구들 어떤지 또 나이 드신 분과의 미팅에서는 또 어떤 이제 선배님 과의 미팅 어떤지 많이 고민하고 실제로 해보고 적어보고 또 그걸 강의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읽을수록 이 책에 되게 값어치가 있는 책이네라고 점점 더 설득당한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그 리더십 원칙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리더분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지? 이러고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압축 파일을 띡 던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질문 잘 안 하잖아요.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그렇죠. 일단 어찌저찌 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성공한 리더면 리더일수록요 그 압축성이 되게 뛰어나요. zip 파일 있잖아요. zip 이만큼 되는 내용이 zip 해서 요만큼으로 전달되거든요.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거기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도 나 나름 똑똑하고 잘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게 힘든 거예요. 멍청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리더가 사실은 내 말의 압축도가 정말 90%인지 95%인지 50%인지에 대한 걸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많이 경험해 보면요. 뛰어난 리더들 있죠. 그 리더가 미팅을 하죠. 그러면 밑에 직원들 다시 모여서 미팅을 해요. 야, 뭐라 그런 거니? 맞아. 해설집을 근데 그 직원들도 부장급들이에요. 예를 들면 임원 부장급들인데 야, 너 어떻게 이해했니?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시간을 써요. 맞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 압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체 프로세스를 다 꿰뚫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라고 한 대목을 툭 던지는데
이 역량, 그러니까 zip을 unzip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불통들, 야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너 뭐니 결과가, 이 대화들이 또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달해야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편안하게 그걸 할 수 있는 자리를 리더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이제 20년 차 부장도요. 내가 모른다고 말하면 굉장히 쪽팔리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져갔는데, 야 부장이라는 자가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이제 모멸감을 당하는 것들이 계속 순환돼요. 그래서 리더도 내 말이 정확히 전달됐는지 상대방에게 좀 젠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말인지 알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는 혹시 궁금한 점들. 그래서 이렇게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결코 당황하지 않고 무안하지 않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을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는 뭐라 그래요? interesting하다 그러잖아요. That's interesting idea.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겠네. 내 뜻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러니까 리더의 말은 잘 바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농이 걷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물어줄 수 있는 그 분위기, 그리고 자유롭게 물을 수 있는 분위기, 엉뚱하게 물어도 절대 당황하지 않는 모습. 이런 거. 근데 네네. 궁금한 게요. 실제 이렇게 코칭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리더분들이 그러면 코칭을 수용을 해서 네. 많이 변화를 하시던가요? 아니면 오래된 그 업력이 있으시니까 그분들도 본인을 바꾸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물론 쉽다는 건 결코 아니고요. 네네. 오랜 세월 사실은 고민이 엄청 많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수시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조직은 빨리빨리 쳐내, 빨리빨리 결과 가져가니까 리더들도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도록 아예 가이드를 주고 2주 후에 법정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자, 반성하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했더니 어떻습니까? 해봤더니 이런 일이 있네요.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코칭은 보통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2주 간격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해보게끔 합니다. 안 해봤던 일이죠. 해보게 하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이 행동의 강화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은 건 맞지만 변화는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이 책이 사실은 70년대생을 초점에 맞춰서 작성을 하신 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을 좀 대변하기 위해 쓰여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이렇게 보면 90년 세대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작가님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60년대생이시고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보면 직장 생활에서 보면 굉장히 선배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가장 큰 키워드 하나를 리스펙트로 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다독다독이라는 채널이 굉장히 많은 지지도를 안고 굉장히 멋진 일들을 하고 계신다. 에이, 뭐 그 운이 좋았겠지. 아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지점에 오기까지 어떤 멋진 일들을 해냈고 노력들을 해내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냐에 대한 그 리스펙트. 분명히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 분명히 그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 또 후배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그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존중받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한 것들. 저는 그래서 리스펙트가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실 때는 경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그대로 듣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피드백이 아까 되게 어려운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정말 경청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때까지 해온 업무나
생각에 대해서 피드백은 또 줘야 되잖아요. 리더로서는.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렵고 서로 네. 어렵고. 그러니까 네네네네. 또 상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 음. 분명히 화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네, 듣기 싫고 맞습니다. 서로 맞습니다.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법이잖아요. 서로. 그래서 그러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요령 있게 하나요? 리슨. 사실 많은 이제 제가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제 리더분들이 이게 듣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듣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존중이 빠지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줘요. 내 말을 안 듣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참을 세워놔요. 들어왔어. 그러고는 자기 일을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듣고 있어. 말해. 말해. 괜찮아. 계속 뻘쭘하게 세워놓고 계속 듣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듣는다는 건 일단은 기본 자세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딱 내 일을 모두 정리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사장을 할 때도 사원이 들어오잖아요. 노크를 하고. 그러면 바로 덮어요, 제 일을. 그리고 그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본부터 하고 열심히 키보드를 친 상태에서 많이 들어요. 리더. 나 바쁜 거 알지? 그러니까 빨리 짧게 핵심만 줘. 제대로 들을게라는 느낌으로 자꾸만 키보드를 계속 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때요? 우리 불안하죠, 후배들이 막. 불안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제대로 듣고 있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야? 머릿속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리슨은 제대로 들으면 오히려 시간이 단축돼요. 제대로 들으면. 네. 딱 집중해서 그거야? 내가 이해한 게 맞니? 라는 그런 한마디 속에서도 너무나 좋은 감정이 생겨나거든요.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니? 네. 그게 아니고 조금 미안.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혹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리슨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야, 너 또 그런 이야기 하니? 지난번에도 너는 진짜 답이 없다 너.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섞어서 네. 또 듣고 있어. 또 무슨 소리를 또 장황하게 늘어놓을까 하면서 벌써 미간이 살짝 찌푸러들고 네네. 표정부터가 이미 표정이 안 돼요. 뛰어난 너야? 막 이런 리더들도 느낌으로. 뛰어난 리더들일수록 표정 관리를 못하는 분들도 제법 많으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내 이 지금의 지위가 상당한 파워거든요. 좀 짧게 해주면 안 될까라는 말은 안 하는데도 벌써 얼굴에 그리고 또 싫은 상대들은요 고개가 살짝 기울어져요. 이렇게. 네, 살짝 요 느낌. 표정 장난 아니었어요. 네. 되게 자연스러우세요. 여기는 웃는 것 같고 네. 위는 이 두 가지 모션이 자연스레 나와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 클로즈업 해주세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듣는다는 것의 기본적인 태도, 리스펙트들 그리고 빠른 시정 그리고 확인. 제대로 내가 들었니?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요 되게 좋아져요 관계가.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니? 라는 거. 진짜 네. 리더분들 입장에서 네 의견을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니? 라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전 퇴사를 한 지 좀 됐지만 직장 생활을 그래도 한 8년, 9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만나본 리더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광고 대행사의 대표님은 이렇게 1대1로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여자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수많은 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중에 정말 경청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정말 제 얘기를 가슴 깊이 저를 오롯이 들어주시면서 막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근데 제가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진짜 깊은 상처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마법처럼. 근데 그게 또 회사 안에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내가 행복한지 안정돼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런 것까지 CEO나 대표님이 여쭤봐 주시면 너무 일할 맛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진짜 감동이에요, 솔직히. 저도 사원 시절 다 겪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와서 자네가 했던 PT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말을 우리는 너무나 아끼잖아요. 칭찬해 주면 버릇 나빠질 것 같고. 뭐 아닌가. 그냥 엄격하게 가르쳐야 진짜 어려운 시대에도 뛰어나게 잘할 것 같고. 이런 그 과거 고전적인 이 컴뱃 식의 어떤 그런 조련들, 이제 전투 솔저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약하게 할 것이다. 공감 경청은 오히려 버릇을 잘못 들일 것이다 생각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도.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되게 전투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당사자들인 본인들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더 네네네네.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네, 네. 그렇죠. 아무도 나를 그렇게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 네. 항상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뭘 원하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을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리더가 이거 딱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던져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봄에 따라서 계속 결정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스타일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큰 그림 던져주는 사람, 정말 디테일한 것들에 집중하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아서 솔직히 뭐 어떤 조직에 따라서 그것이 맞고 틀리고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계속 바뀌잖아요. 한때는 뭐 누구를 최고의 리더라고 했는데 지금 욕하는 경우들. 한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 그 사람이 리더. 이런 너무나 맞아요. 변동이 많고 조직에 따라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도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인간적으로 대하고 듣고 이게 아니라 너무나 그 조직에 순응하면서 조직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목표 달성 그리고 한국적인 문화 빨리빨리 네. 빨리 예, 요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롭게 다가오는 세대들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지금 1부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네. 이 책의 정말 좋은 점은 디테일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팅할 때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나쁜 직원 10종 세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회사 안에서 자기를 네.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파악을 못하고 아까 나는 디폴트 값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고 다른 사람 다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왜 나를 파악하지 못할까? 그러면 파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되게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면 훨씬 더 손에 잡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야오. 네. 네. 2부에서 이런 얘기들 나누도록 하죠. 네.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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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